And this is the left ventricle. 특히 평소 지병이 있는 환자들은 붙이는 멀미약을 사용함에 있어서 사전에 의사의 처방을 필수적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I was going on a cruise and I know that I get motion sickness, so I decided that I would go to my doctor and see if I can get the patch, because the other stuff you can get over the counter is a pill, and I didn't want to do that. I wanted to get the patch that lasts more than, a very short period of time. So I went to the doctor, he wrote me the prescription, checked my history, of course, make sure that it was okay for me to take it, and, I wasn't going to mess with my side effects or my medication. 우리나라의 붙이는 멀미약과 스코폴라민 용량도 똑같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선 의사의 처방전을 필요로 한다는 점 외에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애들한테 있어서는 약이 얼마나 이게 그 릴리스가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애들한테서도 그 부작용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저들이 될 수 있으면은 공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붙이는 멀미약 어린이용이 따로 출시되고 있는 상황. 어린이용에는 성인용의 절반인 0.75mg의 스코폴라민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같은 경우에 발량을 쓰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에 절반 용량을 쓴다면 더 안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해봅니다. 해외의 경우 일반 의약품으로 판매되는 국가들도 많지만 우리나라처럼 어린이용을 판매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제작진이 만난 희정이와 현지는 어린이용을 사용한 후 부작용을 겪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린이용 멀미약이 아이들에게 안전한 것일까? 제작진은 어린이용에 대한 임상실험 자료를 요청했지만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저들이 지금 찾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서고에 예전에 아무래도 여러 번 옮겨 다녔으니까 어떤 서고가 여러 번 나가고 아마 자료가 박스에 어디에 묻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 정확하게 제가 그 자료가 자료를 제가 보유하고 있다고는 절대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감추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저들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내에서. 예. 붙이는 멀미약으로 인한 부작용은 또 있었습니다. 부산에 사는 조혜진 씨는 지난 2008년 동공 확장 증세를 겪었다고 말합니다. 앞에 30cm 정도에 있는 것도 거의 안 보였고요. 막이 약간 붙으면 막힌 것 같이 좀 안 보이고 앞에 이게 영수증을 보는데 앞이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멀미약을 붙였다 뗀 직후였습니다. 전북 익산에 사는 유현경 씨는 이런 증상을 5년 전과 지난해 2번이나 경험했다고 합니다. 동공이 한 번 열리면 일주일 이상 가더라고요, 그게. 근데 열려서 그러니까 보이는 게 상관이 없으면 괜찮은데 안 보이니까 흐릿하니 뭐라 해야 되지? 눈에다 뭐 든 것처럼 그렇게 보이니까. 평소 멀미가 심한 편인 유 씨. 유 씨는 제약사에 직접 전화를 걸어 부작용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연결해드리겠습니다. 그냥 물을 많이 드시면서 빨리 약효 성분을 몸 밖으로 배출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세요. 저기를 알려줘야 되지 않나요? 그 소비자들한테. 다른 분들은 저 같은 그러니까요. 예, 저희가 안에 모든 제품들은 네. 그런 부작용을 갖다가 인서트 페이퍼로 해가지고 다 그 제품 안에 다 넣어놔 있어요. 아니면은 그 케이스 바깥에 네. 그 설명을 해놨어요. 이거를 갖다 사실 때 네. 어떤 제품이든지 설명서를 한번 보시고 나서 이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구나 한 거를 갖다가 확인한 다음에 소비자분께서 판단하에 구입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구입을 안 하시든지 이런 결정을 하셔야 돼요. 동공이 확장되면서 잘 보이지 않았다는 피해자들. 그래서 제작진이 직접 체험해보기로 했습니다. 동공이 확장될 경우에 시력에 어떤 영향이 오는지 제가 한번 직접 경험해보겠습니다. 스코폴라민 성분과 동일한 안약을 제작진의 눈에 넣고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30분 후 동공의 크기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피처만 봐도 동공이 제작진의 동공은 눈에 띄게 커져 있었습니다. 그렇죠. 커져 있죠. 교정 시력이 약을 넣기 전과 비교했을 때
동공이 확장된 후 시력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부교감 신경을 억제하는 약이에요. 스코폴라민이. 그래서 동공이 커져서 그 밤에 빛 번짐이라든가 아니면 초점이 좀 안 맞는 증상이 있고, 가까운 거를 보는 기능이 조금 떨어져서 멀리는 시력이 유지가 되는데 가까운 거 볼 때 초점이 안 맞는 증상이 생깁니다. 붙이는 멀미약의 주성분인 스코폴라민은 부작용의 원인이었습니다. 결국 붙이는 멀미약을 사용할 경우 주의가 요구되는 가운데 특히 부작용에 취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 2006년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기억력이 좋지 않은 노인들에게는 붙이는 멀미약으로 인한 혼돈 증세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기억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알츠하이머병으로 진단은 되지 않았지만 알츠하이머병의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한테서 스코폴라민 패치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상당히 주의를 요합니다. 그렇다면 노인들은 이런 부작용을 알고 있을까? 제작진은 한 노인대학을 방문해 혹시 붙이는 멀미약에 대한 부작용을 알고 있는지 직접 물어봤습니다. 한번 그냥 혹시 일시적으로 치매 증상이 있다는 부작용을 처음 들어보셨다. 처음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보셨어요? 붙인 손으로 눈을 만진다거나 하면 이제 동공이 이렇게 열린다는 증상이 부작용이 있거든요. 그것도 처음 들어보신 분? 저가 부작용이 있다는 거는 일절 몰랐어요. 무시무시하다고요. 나 어린애 10살짜리를 지금 현재도 쓰고 있는데. 쓰지 말라고 그래서 전화해줘. 노인의 약용량을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회사에서 지금 현재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관청과 정말 긴밀한 협조와 논의를 통해서 최대한 좋은 결과를 이끌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약사 측의 자료에 따르면 한 달 평균 10건의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는 상황. 그렇다면 제약사는 부작용 증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부작용들은 약물을 제거한 후에는 소실되는 그런 부작용들입니다. 일시적이고 드물게 나타나는 네, 부작용이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부작용이 지속되고 있다는 사례자도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에 사는 조선복 씨는 확장됐던 동공이 돌아오지 않아 생활이 불편하다고 토로합니다. 껌껌한데 불 없는 데서 껌껌한데 이렇게 계단 같은 거 내려갈 때 왼쪽 눈이 앞이 아무것도 안 보니까는 절벽이잖아요. 그냥 그럴 때가 왼쪽 눈을 가리고 오른쪽 눈으로 보고서 간신히 이렇게 내려가 그러거든요. 지난 2008년 5월 여행 중 멀미약을 붙였다 뗀 후 한쪽 동공이 커졌다는 조 씨. 동공이 확장된 지 3년이 다 된 지금 자신의 눈이 나을 거라는 확신도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초점이 똑같아서 좀 덜 되길 텐데 3년 넘은 거 보니까는 별로 반신반의예요. 그냥 어떻게 하다 돌아올 수도 있고 안 돌아올 수도 있고 딴 이유로 동공이 커졌다. 저기 돌아왔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혹시 나도 몇 년 지나면 돌아올 수 있을까. 근데 지금 확신은 갖진 않아요. 그거를 그냥 이대로 그냥 적응하고 산다. 답답하지만은. 부작용 자체만으로도 크게 놀라야 했던 피해자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한 번 더 상처를 받은 것은 부작용을 겪은 후 제약사에 문의했을 때 제약사가 보여준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전화를 했어요, 제약회사한테.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거는 금전적인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내가 받은 상처를 다음 부모들이 그런 상처를 안 받았으면 좋겠다. 당신이 내 마음은 어떨 거냐.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자. 그랬더니 입장을 얘기는 하지 말래요. 입장하고는 관계가 없고 시간이 지나면 될 거다. 정말 소비자한테는 굉장히 사실은 죄송하다는 말씀도 덧붙입니다. 이 약물이 생길 수 있는 부작용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학생들이나 아니면 보호자들한테 굉장히 큰 충격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소비자들
분 중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들이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품질 측면이든 아니면 이런 어떤 홍보 측면이든 최대한 개선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붙이는 멀미약에 이런 부작용이 있다는 사실은 처음 알았는데요. 물론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의약품에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약을 사용했던 많은 사람들이 부작용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약사는 부작용에 대해서 충분히 고지를 해왔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약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몰랐다면 제약사는 고지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약사는 소비자들에게 부작용 증세와 주의사항을 좀 더 적극적으로 알려야 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들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비자가 웃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날씨가 풀리면서 봄꽃 나들이 가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여행업계에서도 봄철 여행 상품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국내 유명 관광지를 1, 2만 원대 저렴한 가격으로 갔다 올 수 있는 초저가 여행 상품이 인기입니다. 심지어 5천 원짜리 여행 상품도 있는데요. 대부분의 저가 여행 상품들이 식사까지 제공하면서 별도의 추가 경비는 없다고 광고합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초저가 여행 상품의 실체, 최재복 프로듀서입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유혹하는 초저가 여행의 실사. 최재복 프로듀서. 한약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서울의 한 시장. 저가 여행상품 광고지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날씨가 풀리고 봄철 여행객이 증가하면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국내 저가 여행 상품들. 1, 2만 원대의 저렴한 여행 비용으로 식사까지 제공한다고 합니다. 정말 이 가격으로 여행이 가능한 것일까? 하지만 실제 여행은 광고와 달랐습니다. 해가서 물었는데 밤중에 무슨 매화축제에 가느냐고 중간에 길바닥에다 내려놓고 매화꽃 메꾸러 있는 데서 사진이나 몇 방 찍으라는 거야. 그 사람들은 매화축제가 아니라 이런 거 판매하는 거런데 매장에 데려가는 게 목적이고 사람 유인한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 나온 게 너무너무 속상한 거래요. 손님들을 태운 버스는 관광지에 가기 전 각종 건강식품을 파는 매장에 들리느라 바쁩니다. 물건 판매가 저조하자 가이드는 협박까지 합니다. 영세 여러분들이 안 도와주시죠? 네. 오늘 가면 못 갑니다. 가더라도 늦게 갑니다. 아주 늦게.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혹하지만 정작 관광은 뒷전인 국내 저가 여행의 실태를 고발합니다. 우리는 초저가로 나온 국내 당일 여행 상품을 이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5,000원으로 거가대교와 부산 자갈치 시장 관광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어떻게 이 가격으로 여행이 가능한 것일까? 5,000원짜리는 막 5,000원짜리는 뭐 그냥 시간 나면 좀 더 들리고요. 시간 더 나면 두 군데 들리고 거가대교까지 가는데 네. 5,000원짜리 여행 상품은 두세 군데 협찬사에 들린다고 합니다. 5,000원 외에 다른 추가 비용은 없다고 광고한 거가대교 여행 상품. 하지만 버스를 타자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정순가까지 12,000원인 거죠. 인당? 예. 저녁값은